네, 모액 사업을 영위하시는 데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유동성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도달할 예정인 만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여 대응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운영 전략상 보면은 이제 발전소는 20년간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20년간 투자하고 기관들이 투자할 때 20년간 빠져나가진 않죠. 근데 여러분들은 20년간 묶여 있으면 힘드니까 1년 단위, 3년 단위로 있는 것입니다. 현재 보면은 대략 1년 만기를 봤을 땐 40%가 1년 만기 도래하면은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존 투자자분들이 이제 추천해서 들어오는 비율이 대략 한 30% 이상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비율이 되고, 매월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이 나가는 분 대비해서 순증 비율이 현재 100억 정도에서 됩니다. 저희는 100억 이상을 가진 않을 계획이고요.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냐면은, 모집해서 발전소 지면 건설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작년까지는 모집이 굉장히 빨라서 됐었는데 열심히 캐치업을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뭐 하반기부터 해서는 저희가 두세 달 먼저 발전소 짓고 따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모집이 더 되면 발전소는 안 지면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뱅크런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투자자 가입 한도 제한이 사라졌는데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양쪽에 답을 해도 될 것 같은데 RM 팀장이 답을 할까요? 네, 일단 저희는 적극적인 참여와 그다음 공격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도 이제 글로벌하게 어떤 재생에너지 수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수요가 상당히 지금 급증하고 있고, 그만큼 시장은 파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그 한전 이제 개통, 특히나 이제 전라도 쪽은 이미 개통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하려면 약 7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통도 없고, 그러고 이제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민원의 문제, 그 다음에 노지에다 하려면 어떤 지자체의 조례, 이런 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남은 자원은 이제 옥상밖에 없거든요. 저희 H에너지는 그 옥상이란 자원에 집중을 했고, 거기서 커다란 틈새 시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이제 구축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금의 상방을 열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고, 그 모집된 자금을 바로바로 이제 잉여형 발생되지 않게끔 바로바로 이제 자산으로 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유동성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옥상 자원을 확보를 해놓고 이 자금이 모집되는 그 순간 바로 아이들머니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끔 이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생태계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조합원들이 한번 이제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받고 이런 구조를 느끼면서 계속 투자에 대한 이제 니즈가 생기면서 저희가 또 이제 많이 저희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또 한도 제한도 그 조합원들 니즈에 맞게 또 해제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항상 진행대회가 할 때는 모집액과 발전소를 딱 매칭하는 것이 중요한 것들이고, 저희가 발전소 확보를 2, 3개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죠. 선행 확보했기 때문에 그 가입 한도를 제한 없애도 충분히 미리 확보해 놨으니까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되, 그거보다 더 들어오면 더 받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한도는 제약이 없지만은 확보된 만큼만 모집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 개인별 한도의 제한이 없어진 거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개인별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전체의 30% 이상은 안 된다. 근데 물론 이제 조합 전체 30% 개인이 늘 일도 없겠지만은 그건 법령상 안 되니까 저희가 제약을 안 줘도 법적 제약을 받습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네, 동일한 비즈니스, 태양광 전력 판매 모델. 네, 동일한 비즈니스를 하는 업계의 수익성과 모햇의 수익성 비교, 모햇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무엇인지, 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보여지기는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모델은 전혀 다르긴 합니다. 이제 동일한 비즈니스라고 하는 다른데 그건 P2P죠. 이제 그 대부업입니다. 브릿지 론을 하는 것들이고 이건 무엇이냐면은 여기 계신 RM 팀장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데 브릿지 론이라는 건 내가 이분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이에요. 온라인 사채는 이자가 높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분의 발전 사업이 수익이 굉장히 좋으니까 뭐 이자 지급은 되게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리스크는 내가 직접 발전 수익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돈을 번 후에 나한테 갚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이분이 발전 사업 수익은 잘 가져가는데 발전소 받다가 딴 데 저당 잡혔다. 개인 신용의 문제가 되면 돈을 못 갚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건물주가 파산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운영관리 못하면 망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운영관리 잘할 것인가, 거기에 리스크에 여러분의 돈이 노출되는 것이 있고 그 노출되는 만큼의 이자가 높은 겁니다. 리스크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업의 금리가 높은 건 그 리스크 때문에 높은 것들이고요. 그럼 저희 모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모에서는 우리가 발전소를 직접 소유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높은 거는 발전소 에너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높은 것이고 여기서 중간에 리스크 없이 에너지 수익은 여러분의 통장에 바로 집겨야 되죠. 여러분들이 소유주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 거강권이 없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들이고 그래서 남한테 돈 빌려주고 이 사람의 신용 상태에 따라 돈을 받는 것이 아니다. 없고요.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죠. 그래서 모의 협동조합의 발전소를 갖다가 하나가 아니라 한 지금 현재 1000개가 넘어가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특정 발전소가 번개 맞아서 망가지면은 당연히 종합보험을 통해서 대체가 되겠지만 종합보험 대체되는 기간이 한 2, 3개월 걸리는데 그동안 수입 못 지급된 이런 체계가 없어지겠죠. 내가 10,000원을 넣어도 다양한 발전소에 분산이 되니까 이게 규모의 경제가 주는 장점이고요. 그럼 마지막 발전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는 저희 H에너지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발전소 관리하는 기술이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에서는 재생에너지에 직접 투자하고 발전소를 소유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고 P2P 대출이라는 건 발전소 사업을 하는 사람의 돈을 빌려주고 이들한테 돈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다 나쁘다고 평가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차이가 있다. 이 정도. 모에서 생각하는 상품에 대한 장기적인 평균 금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사실 이 장기적인 평균 금리라는 것은 사실 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조합원분들께 지급해드리는 이자율, 수익률은 사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에 디펜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글로벌하게 이슈가 발생이 돼서 에너지 가격이 갑자기 이제 급등하는 그런 사례가 온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익률을 다시 재배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포트폴리오 조정도 할 거고요. 그래서 상방은 열려 있다. 하지만 하방은 이제 그와 반대로 이제 갑작스럽게 에너지 가격이 이제 하락할 경우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고정 가격 체계나 아니면 기업 아리백 전력 PPA 계약을 통해서 하방을 이제 지지하는 그런 수익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약 한 10% 정도 그 다음에 상방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장기 평균 금리는 10% 이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현재 올해 발표된 2024년 이제 최근 9월에 발표된 한전의 장기 고정 가격 계약 금액은 이제 195원에 222원 사이였고 그거를 감안하면은 옥상 태양광 기준입니다. 이제 10.5% 수익이 지급이 가능한 거죠. 장기고. 그 다음에 현물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9월 기준 257.7원. 그 다음에 연평균으로 보면 246.6원. 그래서 13%, 14% 지급이 가능한 구조겠죠. 이 가격은 변동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높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리백 전기를 전환되면서 180원에 기업에 공급하는 걸 목표를 가져가고 있고, 250원에 판매되는 것도 180원에 판매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신에 이제 한 80% 이상의 금융기관 참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은 10% 유지하되 기업들은 아리백 전기 좀 더 저렴하게 쓰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10.0에서 11.0%를 유지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 모햇의 장기적이고 영속적인 수입원은 무엇인지요?
여기서는 아마 질문이 그 발전소에 대한 수익이 아니라 저희 모에서 운영한 H에너지에 대한 수익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답을 드리면요. 우리 이제 그 모에서 통해 발전소 운영 관리하고 운영 관리에 대해서 수수료가 발생을 하죠. 그렇게 되고 현재는 탄전한테 공급하지만 일부 기업한테 전기 판매할 때는 H에너지가 전기 판매를 하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로서 그럴 때 10% 정도 마진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모에서 통해 운영한 플랫폼을 솔라온케어라고 해서 운영관리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3자 발전소, 개인들이 소유한 발전소들한테도 가스로 개방해서 연간 구독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플랫폼을 기반을 받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익원이 되고요. 뭐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태양광 발전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솔라온케어라고 해서 모에서의 그 운영 시스템 그걸 써봐라고 추천해 주시면 될 거예요. 걱정 없이 연간 구독료 내면 다 운영 관리 해드립니다. 발전량 소득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확보된 거를 아리백 전기를 판매하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수익원이 됩니다. 재생의 투자부터 생산, 소비, 거래를 이런 우리 플랫폼에 이뤄내는 재생에너지 플랫폼이 저희 모햇입니다. 다음 가시죠. 네, 모에세 발전소 운영관리 수수료의 적정성은 누가 판단하는지요? 조합과 모에세 실질 관계를 고려하면 이해상 둔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좀 명확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물론 저희 H에너지 항상 원가 검증을 해가지고 회계기간을 통해서 제출하지만 그 원가 검증의 적정성을 떠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한 1% 지급된다 그러면 안 들어오겠죠. 운영관리의 수수료의 적정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급되는 이자의 수익의 적정성이랑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의 평가죠. 수익이 높으면 들어오시는 것이고 수익이 낮으면 나가시는 것이고 이게 적정하냐 안 하냐를 누가 판단해 줬을 때 그럼 이게 적정하니까 내가 투자해야지가 아닐 것이고 전형적인 시장 경제일 겁니다. 그럼 저희가 공유라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무엇이냐? 시공사가 수익을 많이 가져가면 투자 수익이 적겠죠. 건물 임대하는 분이 임대를 많이 높여서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럼 아무도 투자를 안 하겠죠. 수익이 적정하게 배분됐을 때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들일 겁니다. 플랫폼은 이렇게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고요. 이 이해관계 마찰 요소를 제거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못하면은 어느 한쪽이 빠져나가고 어느 한쪽이 빠져나가면 성립할 수 없는 구조겠죠. 적정성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벤트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전체의 약 한 4%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계속적인 이벤트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돌려막기와 사기라는 비판을 많이 듣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예. 정확하고 투명한 설명. 투명한 설명. 예, 알겠습니다. 이벤트란 것에 대한 지급은 H에너지가 지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돌려막기가 사기는 이벤트와 상관없는 기본적 구조, 폰지에 대한 문제고 폰지에 대한 문제는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이렇게 이벤트 계속 하는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플랫폼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규모의 경제가 되면 코스트가 내려갑니다. 그렇죠? 코스트가 내려가서 네이버든 모든 플랫폼들은 다 가입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초기 가입자가 유치가 충분히 많이 해서 규모의 경제를 넘어서면은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위해서 이벤트 지속하는 것이고요. 경제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가입자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월에 보면 3에서 40%가 대부분이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이분들이 추천을 통해서 늘어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게 그로스 해킹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조가 경제성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끊임없이 이벤트를 하는 것들이고요. 이벤트가 경제성을 감안시킨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배당금이 매달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저희가 계약 개시 전에 최초 납입일로부터 계약 개시 전월 말까지 지급하는 예치이자가 있고요. 그 예치이자에 따라서 첫 회차 지급 이자가 조금 차이가 있고 매월 수익금은 일수에 따라서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게 매월마다 크게 변동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모엣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에 지급 수익금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지급 이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뭐 월 30일인 날도 있고 28일인 날도 있고 하니까 연리 12%가 이제 일할 계산하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질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고액 가입자를 위한 혜택이 있나요? 금리 또는 맞춤형 서비스 같은. 고액이라고 그 액수를 떠나서 저희는 이제 기존 투자자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저희가 뭐 장기 거래를 하는 고객님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년이 제일 긴 그 상품인데요. 저희가 이제 5년, 10년 장기 운용 상품을 또 이제 기획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가입하는 고객님들께 더 많은 혜택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협동조합 정신에 입각해서 고액이라고 더 혜택을 주고 이런 구조는 아니고요. 대신에 장기 가입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계획이고, 요 질문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모에서 가입한 분들이 수익이 참 좋다 여기에만 집중했었었는데 수익이 다는 아니니까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주위에 자랑도 할 수 있게끔 돼야 되잖아요. 아까 말한 자랑했더니 말도 안 되는 건데 당장 나와 걱정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떠나서 모에서 조합을 가입하면서 느끼는 가치 이런 것들도 많은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헨 매거진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운영과 미래 전망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체의 약 23.8% 차지를 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기술력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질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발전소 운영 사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죽전 전력 시설이 화재가 나서 설비 회사와 운영하는 회사가 법적 다툼을 한 사례도 있다. 그리고 설비 회사는 사업자의 손해분을 들어준다면 선례가 되기에 안 해주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법적 다툼으로 가면 패소하여 손실을 볼 것이고 결국 태양광과 설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텐데 위 사례와 비슷한 분쟁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한 혹시 가이드가 있으신가요? 아, 예, 이거는 그 죽전의 축전은 배터리고 배터리는 ESS라는 것이라서요. 모여든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 거기다 ESS 저장 장치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저희는 이제 그 배터리 저장 장치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화재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뭐 ESS를 설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연히 보험을 들고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을 안 들고 하는 분쟁 요소는 회피해야 될 건데 모에서는 그건 안 한다. ESS는 안 한다는 것이고, 그럼 태양광도 화재가 날 수 있지 않는가? 검색해보면 굉장히 힘들 것이에요. 태양광의 화재는 태양광이 올라간 건물 인근의 화재가 옮겨 붙는 경우가 되는 것들이고, 물론 인버터동에서 화재가 날 수 있으면 그 인버터의 문제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태양광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고요.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태양광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돈 아깝다고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모эт은 100% 가입하고 있습니다. 예. 수익률을 강조하는 마케팅에 대한 법적 가능 여부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경우 수익률의 주요 수치를 기반으로 광고하는 것이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 수익률로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이 질문 투자에 있어서 수익이 몇 %라는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저희 모эт은 금융기관이 아닌 것이 분명 아니고요. 금융상품도 아니고 원금보증 상품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자율 11.0%, 12.0%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협동조합의 자기 자본 조달하는 방식은 조합원 차입금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투자하는 건 차입금 구조에 투자하는 것들이고, 차입을 할 때는 정확하게 내 이자가 몇 %를 지급하는지가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내와 조합 간의 이자는 몇 %라 그건 정확하게 써 있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과대 광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금 보장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한 거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이고요. 항상 그거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체 광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고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 주택 옥상에 태양광 설치 가능한 최소 평수는 얼마가 되고 설치 시 임대료는 얼마가 되는지, 개인 사유지 토지에도 태양광 설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개인 주택 옥상에는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서 뭐 최소 평수는 없는데
저희 모햇은 상업운전 발전을 하니까 지붕을 임대해서 그 발전소를 짓고 그다음에 이 생산적인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30평 정도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근데 개인 주택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해서 자가 소비를 하는 것이 가장 경제성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익이 훨씬 더 좋으니까요. 이제 그 모여서 임대하는 것보다는 직접 이제 지자체 신청해 가지고 3kW 태양광 설치하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수익률로 따지면 뭐 몇십 % 이상일 거니까요. 좋은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개인 사유지 토지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솔라뱅크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이게 허가가 가능한지 다 알아보고 설치 지원해 드릴 거고요. 여기서도 임대해서 설치하면 저희들은 좋지만은 사실 솔직히 그렇게 안 권해드리는 것이 내 사유지에 직접 설치하면 수익률이 19.5%예요. 직접 여러분이 직접 사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발전소 운영 관리가 힘든 거를 우리 솔라뱅크 모햇에다 맡기면 되는 것들인데 여러분이 발전 사업 소유주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높고요. 한 19% 이상이니까 솔라뱅크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땅에다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되는 것들이고 그럼 저희가 이제 다른 금융기관 대출이 일어납니다. 대출이 일어나고 이 발전소를 저희가 설치하고 운영관리 예치에너지가 해드려요. 운영관리의 복잡성은 없고요. 생산된 전기는 현재는 SKENS가 이제 170원에 사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 정확하게 확정돼 있고 발전소 판매 수익도 확정돼 있으니까 여러분의 투자 수익까지 계산이 되겠죠. 그게 한 19.5% 되니까 직접 사업을 하시는 것이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가실까요? 네, 조합원 모집에 대한 목표치가 있습니까, 대표님? 예. 네. 저희 현재 유료 조합원, 직접 자본 투자한 조합원은 9,000분 정도가 되시고요. 늘려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하고 있냐면은 모여서 들어온 누구라도 내 지인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책을 만들자. 그래서 그러려면은 아까 질문에 나왔듯이 추천했더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걱정이다, 너 그렇게 되지 마, 이런 식의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도 지금처럼 이렇게 댓글 읽기처럼 저희 태양광 오해진지도 밝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모햇 매거진을 통해서 수익 외에 다른 가치에 대한 전달도 하면서 우리가 나 모햇에 가입해서라고 누구라도 자랑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라도 쉽게 추천할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길게 보면은 사실은 저희 모집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석유가 재생에로 바뀌어 나갈 구조가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책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모집 규모는 그래서 수백만 명 이상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3년 전체 전기 판매액 대비 계약 조합원 지급액의 지연 미지급 사항이 단 한 건도 없었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네, 23년도에는 지급액 지연이나 미지급 사항이 없었고요. 24년도에 이제 지급 일자가 변경된 사연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한전에서 정산을 하는 그 일자가 바뀌면서 저희도 당연히 한전에서 주는 발전 수익을 토대로 조합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월 말에서 매월 초로 바뀌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이게 복잡하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냥 답은 없습니다. 네버. 네. 그리고 그 지급일자가 바뀐 거는 한전이 올해 6월까지는 매달 25일에서 말일 사이에 전기 판매 대금을 지급했는데 6월 말에 그 기준을 7월 다음 달 1일로 바꿔서 그래서 지급일이 변경됐다. 그거는 이제 변경이죠. 한전의 규정을 바꿈에 따라서 그렇게 답을 드립니다. 다음 가시죠. 네, 일부 지역에서 정부 규제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는데요.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와 각 발전소마다 수익과 지출이 현재 어떤지, 발전소 확보, 위치나 작업 등 발전소 확보가 목표대로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정부 규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있는 발전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은 그 한전 선로가 꽉 차 있으면 신규 발전소 설치에 제약이 되는
지역이 있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 신규 발전소 설치가 제약이 되는 구조가 있는 것이고 무에서는 그런 데에다 발전소를 설치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영향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주나 일정 지역의 규모가 큰 경우 중에서 선로가 차 있을 경우에는 출력 제어가 일어나죠. 출력 제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가 가상발전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원료의 사업이기 때문에 출력 제어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이건 너무 이제 메가 트렌드를 보시면 돼서요. 우리가 재생에너지 갑자기 화석연료로 바뀔 것인가? 아닌 건 알겠죠. 긴 틀에서 인류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 또한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NDC를 통해 가지고 올해 6월에 발표됐습니다. 통해 가지고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갖다가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으로 교체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현재 기준 3배를 태양광 풍력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는 요도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이 지속 가능할까가 아니라 큰 틀의 변화를 가지고 대세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발전소 확보가 목표대로 가능한지는 저희들은 지금 기준으로 이미 2, 3개월 확보한 상태에서 거기에 맞게 모집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들어옵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작년과 올해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개인분들의 규모를 굉장히 늘려왔었지만 저희가 올해 2월 말부터 해서 그 규모를 갖다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게 않게 가져갈 계획이고 그 나머지는 현재는 금융기관이라는 기관 투자자, B2B 투자자한테 배분해 나갈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보면 한 70% 이상이 이제 기관들한테 배정하는 거로 가져가고 있고요. 요거는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개인분들의 규모가 너무나 늘어나면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투자 상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체 한 질문 중에 약 4.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요거는 PI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품은 주로 이제 1년, 3년 이렇게 2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기 상품을 기획하고 계시는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년, 10년 계속 저희는 장기 상품을 만들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도 이런 게 잘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어서 더욱더 신뢰성 있고 정확한 이제 더 장기적인 상품도 출시하도록 빠른 시간 안에 분해서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약간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에 관한 질문이고요. 전체 질문의 약 5.7%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네, 요거는 월 단위 전력 생산량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조합의 자산에서 생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단위당 생산량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좋을까요? 네. 일단 조합에 대한 질문을 생각하고 답변을 드릴게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이제 105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 상업 운영될 것이고요. 그리고 평균 발전 시간은 연 단위로 보면은 3.82시간 이래서 3.9시간입니다. 근데 3.82시간 곱하기 105메가와트를 곱하면은 연간 발전량이 계산되고 그걸 12로 나누면 월간 발전량이 계산이 될 텐데 너무 복잡하니까 대략 그냥 치면은 100와트 곱하기 3.8. 그래서 대략 한 이제 400메가와트 아워가 연에 생산된다. 이거 12로 나누면 대략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월에 33메가와트 아워 정도가 생산되는 전기겠구나. 그리고 모에서는 매월 이제 대략 한 10메가와트에서 30메가와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량은 계속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모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의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목표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데 내가 답하고 읽고 내가 답하면 좀 애매하니까 포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포부 목표 각자 말을 하고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딱하게. 네. 포부는 당연히 우리나라 최고의 플랫폼 기업이고요. 1등 기업이 되는 거고 모두 에너지를 우리 모에서에서 사고 팔고 소유하고 공유하는 대한민국 1등 플랫폼이 되는 게 포부입니다.
네, 저는 좀 더 거창한 목표로 저는 저희의 이 플랫폼 생태계를 글로벌로 수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역시 RM 팀장님. 네, 현재 저희는 지금 이 플랫폼 생태계를 이제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그쪽으로 이제 계속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는 이제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호주, 유럽까지 이렇게 진출을 해서 이제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쉐어하는 그런 건강한 플랫폼,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석유 유정이 발견된다면 온 국민이 기뻐하겠죠. 에너지는 굉장히 국가의 부와 관련이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석유에서 재생에너지 변화하는 것이고 이 재생에너지는 햇빛, 바람이고 그거는 우리나라에 충분합니다. 검색해보면 알듯이 태양, 바람 여기에 대한 모든 소유는 글로벌 자본들이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의 목표는 에너지 자본의 소유와 분배 구조를 바꾼다.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재생에너지의 소유를 우리가 다 한다. 우리 국민들이 다 한다. 그래서 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수익, 그 모든 수익이 지역으로 돌아가는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차에서 쓰는 전기, 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 우리 회사 쓰는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사람들이 지역민이면은 이제 에너지 그 생산부터 소비까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지역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시장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댓글에 대한 답변 해주시느라고 대표님이랑 우리 RM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면서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일단 항상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항상 이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 분께서 참여를 해주셨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시리즈 C 투자하면서 많은 이제 어떤 개선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 저희 부족한 부분들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 이제 겸허하게 수용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약간 도전적이고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계속 시장을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장시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합원들이 저희한테 정말 관심이 많구나, 책임감을 갖고 더욱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대표님이나 RM팀 팀장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더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 1등, 세계 1등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댓글 읽기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여태까지 수익이라는 안정성 위주의 답과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우리 모여에 참여한 조합원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나 이 정도야 쉽게 달아갈 수 있으니까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 정말 수익은 좋은데 이걸 얘기하고 옆 친구한테 얘기하면 이상한 소리 들으면 그런 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일반 분들의 태양광에 대한 오해와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데 노력해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태양광이다 친환경이다 떠나가지고 에너지 자본이고, 에너지 자본은 내가 왜 못 가죠? 우리가 왜 부자가 되면 안 돼? 햇빛 바람도 우리나라에 나는데 그거 니네는 왜 이런 걸 투자하려고 생각하지 않니? 왜 해외 자본만 투자해야 돼? 이런 식의 과감하게 질문 드릴 수 있게끔 컨텐츠도 계속 제공해 드릴 거고요. 또 하나,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거를 좀 세션화 시켜가지고 회계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기 전문가라 이렇게 별도 세션도 마련할 계획이고요. 회계법인들의 시사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결과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자리도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쿨하게 친구분들한테 영상들 탁탁 던지고 한번 봐봐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진지하게 하느라고 편집 많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고생하셨습니다. RM 팀장은 그래야죠. 네. PI 팀장이 또 계속 읽어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좀 더 3탄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해주셨죠. 프로님들 사이에 바로 움직여야 돼가지고 네, 정리하고 와. 네.